안녕하세요. 로망랭입니다. 요즘 한참 바쁜 시즌이라 영상 찍을 시간도 없었고, 시간이 이제 잠깐 생겨도 피곤하니까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력직 이직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력직 이직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보가 없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쓰다 보니까 뭔가 좀 내용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길더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찾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경력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직 공고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통 아마 공고는 그 항공의 구인 정보에서 많이 찾아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인 정보란이 공식적으로 이제 법인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곳이고, 그다음 채용 공고에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쓰여진 내용을 통해서 그 법인 혹은 그 팀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것들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아주 조금은 파악해 볼 수 있어서 나름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항공에 올라오는 이 경력직 공고는 장단점이 뚜렷한 공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분명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이유는 우선 로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 주의 혹은 뭐 제 경험에 따르면은 일단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팀이라고 여겨지는 팀은 일단 그 항공에나 혹은 외부로 이 경력직 이직 공고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은 이제 채용이 필요하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팀원들을 통해서 이제 아는 사람을 아름아름 이렇게 수소문해서 채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이제 내부 팀원들을 통해서 나름 이제 검증된 사람 혹은 뭐 인격적으로든 혹은 이 내부 팀원과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도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경력직 채용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팀에서도 저한테 이제 혹시 뭐 주위에 괜찮은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제 채용이 안 됐다면 그제서야 이제 항공에 공고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봐왔던 로컬에서 항공에 채용 공고를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을 거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이제 팀의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려는 의지가 충분히 있고, 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생겨서 인원 충원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필수적으로 꼭 돼야 되는 경우는 빠른 채용을 위해서 바로 공고를 올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컬로 이제 경력직으로 이제 로컬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항공의 공고를 찾아보실 때 일단 이 공고가 올라온 팀이 항공에 왜 공고가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시고,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아무래도 그 로컬에 갔을 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고가 올라온 그 법인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 아시는 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공고가 올라온 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올라온 공고가 안 좋은 팀이라면 혹은 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팀이라면은 분명 그게 이유가 있을 테고, 이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팀들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로컬 회계법인 경력으로 경력직을 이직하시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를 꼭 알고 지원을 하시면은 그 나쁜 팀을 잘 걸러내고 그래도 나름 괜찮은 팀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시는 분이 로컬에 다니고 있다면 그 분이 다니시는 그 팀에
혹시 뭐 채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은 그분이 아는 다른 팀에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걸 먼저 파악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뭐 채용을 하려는 팀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항공의 공고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항공의 공고를 보자마자 지원하시는 것도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은, 항공의 공고를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올라온 공고에서 채용이 안 되면은 공고를 그 시간을 일정 시간 후에 또 올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만약에 사람이 자주 나가는 팀이거나, 혹은 뭐 좋지 않게 소문이 난 팀이라면은 공고가 지속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공고를 발견하셨더라도 이 팀에 대한 공고가 처음 올라온 건지, 혹은 과거에 어디선가 봤던 공고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은 나쁜 팀을 거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에 드시는 경력직 이직 공고를 찾으셨다면 그 공고가 이제 올라온 법인에 다니는 지인을 찾으셔서 그 팀에 대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그 법인에 다니는 지인이 없으시다면 할 수 없지만은, 지인이 있으시다면은 정보를 어떻게든 알아서 알아내는 게 뭐 면접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그 팀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네 가지 과정을 다 해보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즉 로컬에 다니는 지인도 없고, 그 다음에 공고를 지켜봤는데 그 공고에 해당하는 법인의 뭐 아는 지인도 없다면은, 그 다음엔 이제 뭐 몸으로 부딪혀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실 때 최대한 그 파트너와 대화를 많이 해서 이 파트너의 분위기가 어떤지, 뭐 말을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쎄한지 아닌지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의 성향 혹은 파트너의 성향을 파악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로컬에 대한 이직 내용은 이렇게 짧게 한번 말씀드려봤고, 이제 빅펌으로 이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빅펌으로 이직을 하시는 경우는 로컬로 이직하는 경우보다는 그 나쁜 팀으로 갈 확률은 좀 적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팀도 많고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그 안 좋은 사람을 걸릴 확률이 조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경력직 공고 지원 시 확인할 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빅펌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로컬만큼은 아니지만 그 내부 팀원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빅펌은 이제 같은 법인 내에서도 트랜스퍼라고 하죠. 일단 본부 간 이동을 통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외부로 경력직 공고가 나오는 케이스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좋은 팀 혹은 다들 가고 싶어하는 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팀은 외부로 공고가 자주 나옵니다. 아마 항공의 공고를 보시면은 빅펌에서도 자주 공고가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사본부 경력직 공고는 이 회계사 합격자가 나오는 채용 시즌 말고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이 아닌 시기에 나오는 빅펌 공고는 제가 봤던 거는 대부분 뭐 세무나 혹은 재무나 혹은 감사 외의 본부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빅펌도 분명히 좋은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로컬 앞에 정보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지인을 통해서 그 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항공의 공고에 이게 자주 올라오는 공고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로컬에는 지인이 없으실 가능성이 크지만 아마 빅펌에는 대부분 한 명 정도의 지인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고를 지원하기 전에 그 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위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가고 싶은 곳을
공고를 찾으셨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셔서 이제 면접까지 보기로 되셨다면은 면접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면접 팁은 오로지 제 경험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참고만 하셔서 면접 때 한번 뭐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본인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셔서 적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면접을 볼 때 저를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모두 동일한 KICPA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의 조건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외의 조건이라고 하면 나이 혹은 학력,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다니고 있던 법인 이런 거를 일단은 그런 정보에 눈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모두 뭐 좋은 학력과 어린 나이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했던 경험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빅펌에 지원하실 거라면은 아마 특정 본부에 지원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사본부든 세무본부든 뭐 재무본부든 이렇게 특정 본부에 지원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그 지원한 본부에 맞는 경험이 많은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펌에서는 경력직을 뽑으면은 그 경력직에 대해서 뭐 일정 시간에 시간을 주고 교육을 하거나 혹은 일에 대한 업무 스킬을 알려주거나 교육을 통해서 교육해주는 시간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빅펌에서는 경력직 뽑으면 바로 필드에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경력직을 투입하는 그 필드는 대부분 그 이제 내부 인원들이 싫어하는 필드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이건 제 경험도 그렇고 제 경력 로컬에서 이제 빅펌으로 이직하신 제 지인들 경험을 통해서 사실 검증한 사실이라고 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력직을 채용하시는 파트너들이 이 사람을 뽑아서 그 본인의 그 필드에 바로 넣으면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면접을 보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본부에 맞는 경험을 최대한 어필하고, 혹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필드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 역할을 통해서 뭐 배운 점이 있었는지, 혹은 그 필드에서 나온 이슈를 직면을 했을 때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그 다음에 뭐 인차지 역할을 해보았는지 혹은 스텝으로만 참여했었는지, 뭐 감사를 예로 들면은 어떤 업종의 필드에 주로 나갔었는지, 이런 업무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최대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로컬에 지원하실 거라면은 그 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를 해보신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펌인 로컬을 제외한 대부분의 로컬은 한 분야의 업무만 하는 로컬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사를 기본으로 깔고 이제 세무 업무를 하던가, 혹은 감사 플러스 뭐 평가 업무, 혹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작은 로컬이라면은 감사를 하면서 기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조정 이런 업무까지 같이 하는 로컬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감사에 대한 경험을 어필하는 것은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컬에는 일단 대부분 연차가 높으시고, 그다음에 빅펌에서 나와서 개업하고 이제 자리 잡으신 분들이 보통 파트너로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감사 경력은 다들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능력도 출중하실 거고.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뭐 어떤 업종의 필드에 나가봤고 어떤 계정을 맡아봤고 혹은 인차지를 해본 필드는 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필드였고, 혹은 뭐 인차지인 필드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지만 잘 해결해 봤다,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에 지원하실 때는 이 감사 말고 좀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이제 감사 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팀이 이제 감사 외에 세무를 주로 하는 팀이라면은 뭐 세무 조정을 해봤는지, 혹은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해봤는지, 뭐 조세불복 업무를 해봤는지, 혹은 이 업무들을 해보았지만 스텝으로 참여했었는지, 아니면은 인차지 역할을 맡아서
끝까지 업무를 진행을 해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필하시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무 일은 저희가 이제 어, 시- 어, 이제 회계사 시험 때 시험을 보고 나서 세무 일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아예 모를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해보았다는 경험이 진짜 중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와 다르게 이제 지원하신 팀이 이제 감사 외에 재무를 주로 하는 팀이라면은 보통 아마 뭐 평가 업무를 하시거나 실사 혹은 뭐 경영 진단 등 이런 각종 용역을 아마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나 실사 업무를 해본 경험이 중요하고 평가는 뭐 복합금융 상품이나 혹은 파생 상품 같은 걸 제외한 이제 일반적인 이제 DCF를 통한 주당 가치 산정을 하는 평가 업무라면은 대부분 이제 한 명이 평가 작업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감사인 리뷰 대응까지 이제 쭉 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이제 기존에 계신 법인에서 한두 번만 해보면은 전 과정을 경험을 해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요런 거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실사나 뭐 경영 진단이나 이런 기타 용역은 꼭 인차지 역할을 안 해보고 이제 스텝으로 참여했어도 이제 이 전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확인을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 대해서도 이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 사항인데 아마 이제 이직할 때 가장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는 연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이직을 하시면서 연봉을 조금 올려서 이직을 하시고 싶은 니즈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요것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빅펌에서 이제 로컬로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시려는 경우는 로컬은 연봉이 정말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펌 체제인 로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팀마다 매출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팀마다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로컬들을 가실 때는 빅펌보다 많이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적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이직하시기 전에 정확한 금액을 반드시 면접 때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로컬 파트너 중에는 본인이 이제 영업만 하고 이제 밑에 사람들을 막 갈아 넣어서 매출을 내는 그런 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은 이제 아마 면접 때 보통 기본급은 빅펌보다 조금 이제 낮게 제시하면서 뭐 우리 팀은 성과가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빅펌보다 많이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컬에서의 성과는 절대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클라이언트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 보수를 쉽게 올리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장기간의 어떤 이 거래 관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쌓여 왔을 거기 때문에 보수를 빅펀만큼 이렇게 당당하게 쉽게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는 확정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은 최대한 지금 계신 곳보다 낮지 않게 깎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빅펌에서 로컬로 이직하시는 분은 뭐 빅펌처럼 뭐 설이나 추석이나 뭐 100%, 150% 이렇게 당연히 받고 그다음에 뭐 이제 결산 때 성과 시즌 때 이제 성과 뭐 100에서 150 나와서 뭐 2, 300 정도 받겠지. 혹은 뭐 100에서 200은 당연히 받겠지. 요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이제 빅펌으로 가신다면은 뭐 연봉은 사실 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빅펌에는 보통 이제 법인 연봉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본급은 받으시되 이제 속하신 본부나 혹은 팀의 성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로컬에서 로컬에 이직의 경우에는 아마 빅펌에서 로컬의 이직 경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로컬로 가신다면은 아마 로컬의 생태계를 이미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뭐 추가적인 조언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봉 외로는 이제 뭐 연차
혹은 휴가, 비시즌 때 뭐 출근 여부, 혹은 출근 시간, 뭐 복지, 그다음에 뭐 식대, 뭐 휴대폰비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로컬의 경우에는 좀 골프를 좋아하시는 파트너가 있으신 팀은 아마 주기적으로 팀끼리 골프를 치러 가는 복지가 있는 팀도 종종 봤어요. 이렇게 이런 것처럼 로컬로 오시는 분은 법인마다 혹은 같은 법인에서도 팀마다 이런 이제 기타 조건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을 꼭 하시고 이직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크게 공고를 보실 때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면접을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합격하셔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되기 직전에 이런 기타 확인이 필요한 이런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몇 년간 회계사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수습 회계사 채용도 굉장히 인원수가 줄었고, 그만큼 이제 경력직 이직도 시장이 좀 얼어붙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또 채용하시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력직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지금에 계신 곳보다 좋은 법인, 좋은 팀, 혹은 뭐 복지가 좋거나 워라밸이 좋거나 뭐 연봉이 좋거나 어쨌든 지금 계신 곳보다 좋은 팀으로 이직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